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조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좀 어색하네요.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가추론 분석을 주제로 이제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뭐, 요즘 이제 굉장히 분석 쪽에서 많이 핫한 주제인데, 그, 사실 이게 주로 인가추론 분석이라는 게 좀 학계에서 많이 좀 특히 뭐 사회과학이나 이쪽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가 많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업계에서 이제 게임 데이터를 주제로 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런 활용 사례 위주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인가추론 분석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사실 뭐 인가추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꼭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가추론 분석은 여기 적혀 있듯이 X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떤 Y라는 현상에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써서 분석하는 방법들을 말을 하고요. 뭐 아마 인터넷 기사 같은 거에서 이제 뭐 종종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뜨죠. 뭐 부모의 재산이 뭐 자식의 대학 진학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초콜릿을 먹었을 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가, 뭐 최저임금이 인상하면 실업률이 증가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학계에서도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인터넷 기사로 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인가추론 분석이고요. 이게 사실 업계에서 인가추론 분석은 그동안은 거의 안 쓰였죠. 주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적인 그 영향을 파악을 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것들은 이제 소위 A/B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실험 기법을 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상적으로는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좋긴 한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 앞서 예로 들었던 뭐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는가? 이거를 사실 실험할 수는 없죠. 뭐 이걸 실험을 한다고 해서 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절반은 부잣집에 입양시키고 뭐 절반은 가난한 집에 입양시켜서 뭐 20년 후에 대학 진학률을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실험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인가추론 분석이라고 하는 이미 관찰된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서도 이것들이 이제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모션 이벤트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매출에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런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이제 인가추론 분석을 쓸 수 있겠고요. 뭐 뒤에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겠지만 어떤 이제 이벤트 쿠폰 같은 것들을 뭐 쇼핑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객들의 이제 프로모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쿠폰들을 발행을 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독려하게 되는데 그렇게 쿠폰을 발행했을 때 그 쿠폰을 사용한 고객이 정말로 서비스 지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경우에도 인가추론 분석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게임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신규 컨텐츠가 들어왔는데 그 컨텐츠를 이용한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 과연 게임 플레이를 더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싶을 때 아마도 이런 인가추론 분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PK라고 하는 이제 활동이 게임 이탈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K는 이제 뭐 게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플레이어를 죽이는 행위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고 이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캐릭터들끼리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MMORPG라고 하는 장르의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하고 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을 해서
뭐 서로 그 상대방 캐릭터를 이제 죽이는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PK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PK가 사실 좀 논란이 좀 있는 컨텐츠긴 해요. 뭐 이제 이 PK를 이제 옹호하고 이제 좋게 보는 시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뭐 실제로 사람끼리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분쟁인 거고, 또 이거를 통해서 서로 약간 긴장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서로 경쟁심과 함께 뭐 이게 결국엔 강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제 이기는 행위니까 뭐 좀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성장 욕구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입장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이 PK 자체가 갖는 어떤 폭력성에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벨이 높은 그리고 힘이 더 센 캐릭터한테 이제 약한 캐릭터들이 소위 이제 발리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약한 캐릭터들이 게임에서 이제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유저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논란이 있고, 뭐가 과연 정말 이 PK라는 컨텐츠가 과연 정말 유용한 컨텐츠인지 좋은 컨텐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좀 시각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정말로 이 PK를 당한 고객, 그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이탈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전형적인 좀 인과추론 분석의 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정통적으로 그냥 A/B 테스트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 유저들이 있을 때 그 유저들을 임의로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쪽 집단에게만 PK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잔존율을, 그러니까 이탈률이나 잔존율을 비교를 해보면 아, 정말 PK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을 뿐더러 뭐 고객들의 반발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인과추론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PK를 경험한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을 텐데 그 집단들을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그때 최대한 이 PK를 경험한 집단하고 그 미경험한 집단의 그 이탈률이나 이제 잔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 그런 조건들이나 특징들을 최대한 평균적으로 통일하게끔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잔존율을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조건들은 거의 동일한데 PK를 당했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잔존율에 만약에 두 집단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 잔존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PK니까 아, 그러면 PK가 영향을 줬겠구나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과추론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제 그냥 PK를 당한 집단하고 미경험 집단을 그냥 단순히 추출을 해서 이탈률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인과추론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냥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PK 경험 집단의 이탈률은 뭐 한 12% 나오고 미경험 집단은 한 80% 나오고 이렇게 이제 뽑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그냥 아, PK 경험 집단이 이탈률이 훨씬 낮구나. 그러면 PK가 고객의 이탈에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역인과 관계를 오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역별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지역별로 경찰관이 배치된 숫자와 범죄율 사이의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아마도 경찰관이 많이 배치된 곳일수록 범죄율이 높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경찰관이 많이 배치될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반대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PK 같은 경우도 그냥 PK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탈률이 낮다라고 해서 아, PK 경험이 이탈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게임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PK를 당할 확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PK는 게임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인 거고 게임에 오래 접속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 PK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과 그냥 1시간 정도만 접속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1시간 동안 PK 당할 것 확률보다는 계속 게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PK 당할 확률이 높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이런 역인과로 관계로 인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많이 드는 예시인데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물놀이 사고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할수록 물놀이 사고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 있듯이 어떤 기온이 상승을 하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할 것이고 또 기온이 상승해서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물놀이 사고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가 물놀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이걸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인 것처럼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레벨이 PK와 이탈률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해보시면은 이런 PK라는 그러니까 캐릭터끼리 서로 분쟁을 하는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게임을 한 이후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게임 진입하자마자 서로 막 무조건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을 하고 레벨업이 되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노출이 된 후에 서로 분쟁이 발생이 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벨이 오를수록 PK 경험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서비스든지 항상 처음에 서비스에 들어온 사람들이 초반에 이탈이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그냥 접해놓고 뭐 한번 해봤더니 재미없네 하고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게임을 어느 정도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탈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탈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캐릭터 레벨이라는 게 이 PK 경험하고 이탈률 양쪽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PK 경험이 이탈률에 단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해버리면 이제 인과관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임의로 그냥 아무 집단이나 두 집단을 뽑아서 이 두 집단의 이탈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같기가 더 힘들죠. 완전히 똑같은 이탈률을 갖는 두 샘플 집단을 뽑기가 사실은 더 어렵고 어느 집단을 그냥 아무렇게나 뽑더라도 이탈률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PK 경험한 집단과 미경험한 집단을 그냥 샘플링을 했을 때 이 둘의 이탈률 차이가 그냥 우연히 발생된 차이인 건지 정말로 PK로 인해서 발생된 차이인 건지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선 역인과 관계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역인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데이터를 뽑으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PK 경험을 한 집단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PK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있을 텐데 이 PK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이 같은 정도의 플레이를 하게끔만 하면은 그러니까 플레이를 너무 안 해서 PK를 경험을 미처 못하는 집단들을 이제 솎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듯이 PK 경험한 집단에 대해서 최초의 PK를 당한 일자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PK를 당한 일자별로 적어도 그 날까지는 접속을 한 경험이 있는
PK 미경험 집단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냥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PK를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탈률 차이를 비교를 했더니 초반보다 훨씬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즉 저렇게 변화가 있는 거는 역인과 관계가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란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교란 요인을 제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두 집단의 조건들을, 그러니까 이 PK라고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조건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교란 요인들을 이제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한다는 것은 조건들을 최대한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성향 점수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 점수 매칭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 PK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최대한 그냥 그 통계적인 그 속성들을 다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에서는 이제 매치잇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수식에 있듯이 코드에 있듯이 그 인과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그러니까 이 PK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그 변수를, 더미 변수를 종속 변수로 두고 내가 통제를 하고자 하는 교란 요인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그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피팅을 해보면 결국에는 예측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애들끼리 서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예측값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통제 조건들의 통계적 속성들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즉 서로 이제 그 교란 요인 조건들이 비슷해진 그런 쌍들이 이제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매칭된 데이터들 가지고만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PK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가지고 이제 뭐 이탈률을 비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란 요인들이 통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그 아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코드가 그걸 하는 코드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통계적 속성들이 이제 얼마나 비슷해졌는지를 나타내주는 시각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QQ플롯이 있는데 여기 그 올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3개와 이제 매치드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 3개가 이제 각각 그냥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데이터의 그래프들과 통제를 한 이후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컨트롤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조군, 그러니까 PK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 그리고 트리티드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험군, PK를 경험한 집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각선에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둘의 어떤 통계적인 분포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칭을 하기 전에는 둘이 굉장히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매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 PSM을 돌리고 나서 샘플링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둘의 분포가 굉장히 비슷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이 데이터는 이런 교란 요인들이 많이 최대한 통제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K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바이너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GLM을 돌린 거고요. 그래서 그 GLM을 돌린 결과가 여기 아래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트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PK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고요. 이게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모델 서머리 결과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GLM을 돌렸으니까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를 돌렸기 때문에 이 회귀 개수값이 로그 오즈비죠. 그래서 이 로그 오즈비는 사실은 사람이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든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버리지 마지널 이펙트라는 값으로 바꿉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탈률을 과연 얼마나 낮추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로그 오즈비 값을 퍼센테지 포인트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거를 해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마진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여기에 이제 그 모델 결과를 넣어서 이제 보면은 아래와 같이 그 왼쪽 그림의 아래에 있는 붉은 박스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AME라고 되어 있는 게 에버리지 마지널 이펙트인데 저게 마이너스 0.052 정도 나오잖아요. 저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5%포인트, 그러니까 이탈률을 5%포인트 정도 낮추는, 평균적으로 이제 낮추는 효과가 있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P값도 0.002니까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PK 경험이 평균적으로 이탈률을 약 5%포인트 낮추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의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PK가 과연 이탈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이제 인과 추론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례는 이벤트 쿠폰 효과를 분석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 뭐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뭐 쿠폰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해요. 뭐 게임 플레이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쿠폰들인데, 예전에 한번 이제 좀 뭐 TJ 쿠폰이라고 하는 좀 스페셜 쿠폰을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쿠폰은 그 지급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이벤트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28일 이상 매일매일 접속을 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한 고객에게만 지급을 하는 쿠폰이에요. 그래서 이 쿠폰이 그리고 주는 효과 이제 혜택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꽤 이제 흥한 이벤트였는데, 그럼 과연 정말 이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쿠폰을 지급받은 고객의 이벤트 전후의 게임 플레이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평균 플레이 시간이 이제 소폭 감소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결과만 보고 이벤트 쿠폰 효과가 부정적이다, 이거 괜히 줬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레이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뭐 사실은 시계열, 특히 이제 시계열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러니까 이 이벤트 전후의 시간은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우연히 이벤트 전에는 뭐 방학이었는데 이벤트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좀 덜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단순히 비교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게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벤트들이 주는 또 영향들이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단순 비교를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경우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만 주는 쿠폰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도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계열 효과나 다른 이벤트가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중차본이라는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쿠폰 지급 고객의 어떤 특성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회귀 단절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중차본은 말 그대로 차본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있듯이 그러니까 쿠폰을 지급받은 고객과 쿠폰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이 각각 있을 것이고요. 그 각각의 고객들이 이벤트 이전의 플레이 시간 값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이벤트 이후의 플레이 시간이 있을 텐데, 단순히 이제 C에서 A를 뺀 값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효과들을 충분히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쿠폰을 미지급한 고객의 이벤트 전후의 플레이 시간을 뺀 그 차이값하고 쿠폰 지급한 고객의 이벤트 전후 플레이 시간 값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각각 차이들의 차이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중차분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이벤트 전후에 있는 다른 조건들은 저 차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통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쿠폰 자체가 주는 영향력만 좀 최대한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게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뭐 사실 통계학에서는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인터랙션 텀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어 쓴 것뿐이고 사실 개념이나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시간에 주는 그런 효과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중차분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이중차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어떤 주어진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들은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즉, 저 이벤트 전후 플레이 시간의 차이가 주는 다른 요인들이 주는 효과들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항상 옳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그 보완을 하려면 이제 앞서 소개한 그런 성향점수 매칭 같은 매칭 기법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를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폰 발급 고객의 어떤 특성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회귀 단절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인과 효과 측정이 대상이 되는 어떤 사건 변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건 변수가 그 종속 변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쿠폰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 쿠폰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접속을 28일 이상 해야지만 주는 쿠폰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 접속 일수는 사실 플레이 시간이나 어떤 결제나 이런 게임 플레이 활동량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쿠폰을 받은 고객은 이미 충분히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요. 쿠폰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게임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충성도라는 조건이 더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회귀 단절 모형인데요. 실제 사례에서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듣는 사례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명문대학에 입학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조건이 과연 연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즉 이 대학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연봉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단순히 명문대학 입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히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명문대학에 입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연봉의 차이가 명문대학이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역량이 준 영향인 건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학생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점수가 요즘 몇 점 만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점 만점이죠? 400점인가요? 네. 아무튼 뭐 한 300점이라고 하죠. 어떤 A라는 대학의 커트라인이 300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300점을 살짝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쭉 있을 텐데 많이 넘어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300점에서 간신히 커트라인에 넘어가서 입학을 한 사람과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을 가지고 연봉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역량은 되게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인 상태에서 대학만 다른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집단의 연봉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대학이 주는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쿠폰 이벤트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쿠폰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 출석 일수 28일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28일 간신히 넘어서 쿠폰을 받은 사람과 27일이라서 아슬아슬하게 못 받은 사람을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는 게임 플레이 어떤 충성도는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쿠폰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 회귀 단절 모형의 기본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귀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거의 가정은
이 배정 변수인 출석 일수가 어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하고 어느 정도 선형 관계가 있을 때 저 사건 전후에 단절이 있다고 하면 저 단절의 효과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실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이중차본을 비교를 한 자료가 이 자료고요. 그래서 저 쿠폰을 받은 전후의 플레이 타임의 변화와 쿠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벤트 전후의 플레이 타임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둘 간의 이제 기울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기울기의 차이가 쿠폰이 주는 영향력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 그림 같은 게 이제 플레이 타임의 변화인데 보시면은 세 개의 집단 전부 다 플레이 타임이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 스페셜 쿠폰을 받지 않은 집단인 이 주황색 라인이 기울기가 더 크죠. 즉 이 쿠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플레이 타임의 그 변화가 더 이제 크게 감소를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쿠폰을 받은 사람들은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감소를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걸 보면은 그래도 물론 모든 집단이 조금씩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덜 감소를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제 금액 같은 경우도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스페셜 쿠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제 금액이 소폭 감소한 반면에 쿠폰을 받은 사람들은 증가를 하고 그 기울기가 특히 비슷한 조건을 갖춘, 그러니까 아까 성향의 점수 매칭을 통해서 비슷한 조건으로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그 비슷한 조건으로 맞춘 파란색 라인, 짙은 파란색 라인이 기울기가 더 급격히 더 높은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스페셜 쿠폰이 어떤 플레이 시간이나 결제 금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회귀 단절 모형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회귀식을 분석을 한 결과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변수를 썼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제 지워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이벤트 쿠폰 획득 여부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박스로 강조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썼는데 그 모델들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게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 뭐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인과 추론 분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업계에서 보통 A/B 테스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특히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A/B 테스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현업에서 결국 많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업 쪽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이거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걸 그냥 단순히 현황 분석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앞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던 그런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한다거나 역인과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인과추론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과추론 분석의 핵심은 결국은 이 실험군하고 대조군을 최대한 비슷한 집단을 비교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비슷한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뭐 성향점수 매칭이라든지 이중차본이라든지 회귀단절 모형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희도 이제 조심하는 건데 이제 인과추론 분석이 사실 되게 많은 가정을 집어넣고 돌리는 분석이다 보니까 특정 사례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이걸 일반화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재현성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 실험을 한다거나 다른 뭐 저희는 이제 게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게임에서 나온 결과가 다른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좀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